아니 제가 이렇게 힘이 빠진 이유가 일요일 날에 15시간을 일해요. 수업 시간만 따지면 12시간이더라고. 3시간은 공강인데. 그리고 이게 월요일 날 수업하다 보니까 진이 좀 빠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 좀 양해 바라고요. 진짜 힘들어. 공무원이 최고인 것 같아. 어른들 말 듣고 빨리 나도 젊었을 때 공무원을 했어야 되는데 씨발 괜히 죽바닥으로 들어가고 삶이 씨발 그지 같아. 자 봅시다. 여러분 꼭 합격하시고 간혹을 길게 사는 게 좋아. 안정적인 게 많이 안 써도 돼. 공부하면 좋은 게 뭐다. 대출 이자 싸잖아. 대부분 다 빚지고 사는 거니까. 미안해요. 삶이 힘들다 보니까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여러분들 삼국은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 7페이지 가야. 요거 금방 빨리 끝냅시다. 참고삼 여러분들 그 한국 지도 나오면은 이 지도 좀 작은데 그냥 대강 보시면은 제대로 정확하진 않지만 그 대부분 이게 강 따라 자르면 돼요. 이게 한강이란 거 알겠죠? 그 다음에 한강 밑에가 충청도라고 알고 있잖아. 설마 모르는 건 아니죠. 충청도. 그 충청도와 전라도 하는 게 금강이라고 있어요. 그 금강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금강 기준으로 해서 위가 충청도, 밑에가 전라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금강 밑에는 뭐더라? 호수가 있겠죠. 강에는. 그래서 호수 남쪽이다. 그래서 뭐더라? 호남 지방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전주 알고 있죠. 한옥마을. 배하면 나주 떠오르지 않나요? 나주배 유명하잖아요. 합쳐서 전주, 나주 합쳐서 전라도 이렇게. 다른 말로 뭐다? 호남지방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자, 하여튼에 내가 이게 왜 얘기하고 있지? 자, 나중에 그 지도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찾아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보면 좀 더 확대시킬게요. 여기가 전라도. 그 다음에 여기가 경상도. 이렇게 보면 되겠고. 가야 지역은 뭐더라? 어느 지역? 여기 백제와 신라 요 사이 있던 게 뭐더라? 바로 가야 연맹체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뭐다? 진안, 마한 뭐가 있다? 변한 지역. 우리 변한하면 뭐가 유명했다? 벼농사와 철 유명하죠? 거기 쪽에서 발달한 게 뭐다? 가야 연맹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12개 국가가 있었거든요. 여기 육가야 연맹체로 병합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육가야 연맹체에서 가장 힘이 셌던 게 낙동강 하류 지역에 여기 하얀색 여기 무슨 가야다? 금간가야라고 있었습니다. 김해 지역에. 자, 김해 지역에 무슨 가야? 금간가야가 제가 힘이 제일 셌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힘 센스가 내륙 지역에 고령 지역에 무슨 가야? 빨간색 대가야. 얘가 뭐더라? 두 번째로 뭐더라? 힘이 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 개 가야가 있는데 가야는 두 개 있습니다. 무슨 가야? 금강가야? 무슨 가야? 대가야가 있다. 이 정도에 두시면 되겠고, 이 가야는요 이렇게 역사가 나눠져요. 무슨 가야 연맹체가 있고 정기가야 연맹체가 있다고 합니다. 되겠죠? 그럼 정기가야 연맹체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가야 연맹체도 있더라? 후기 가야 연맹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정기 가야 연맹체 맹주가 누구냐며 바로 뭐더라? 김해 지역에 무슨 가야가 맹주였다? 금간 가야가 맹주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후기 가야 연맹체는 맹주가의 역할이 똑같을까요? 바뀌었기 때문에 후기가라고 했었죠. 그 얘기는 금강가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건 우리가 배웠어요. 정기가에서 후기가로 바뀌었던 이유는 다릅니다. 금강가가 힘이 빠졌기 때문이고, 금강가가 힘이 빠졌던 이유는요 400년에 또 나온다. 신라 침판 왜구. 누가 공격했더라? 광개토 대항해. 외놈들이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다? 금간가야로. 광개토 대왕들아 내리 쫓아가서 보더라 남은 외놈들 털어버리고 모두 있길래 금간가야도 있길래 같이 공격했더라. 되셨나요? 금간가야를 멸망시킨 거다 하면 쇠퇴시킨 거다. 쇠퇴시킨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힘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뭐더라? 두 번째로 힘세네. 연맹의 중심지가 어디로 가요? 대가야로 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가야 중심이 무슨 가야? 후기가야 연맹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기가에서 후기가로 바뀌었던 이유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고구려의 공격, 다른 말로 광개토 대왕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바뀌었더라.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연맹의 중심이 바뀌었다. 누구의 공격됩니다? 광개토 대왕의 공격됩니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가야 맹체는 이제 무슨 가야? 대가야 중심으로 가게 되고요. 요 대가야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은 다 뭐더라? 신라한테 병합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에 병합당하는데 신라 왕 2명 떠오면 돼요. 무슨 왕? 버프왕 배웠고 무슨 진흥왕 배웠었죠? 버프왕 때 무슨 가야? 금강가야가. 진흥왕 때 무슨 가야가? 대가야보다 병합당했다. 여러분이 암기할 거. 금강가야는 누구 때? 버프왕 때 항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김유신 장군 유명하죠. 그 김유신 금강가야 왕족 출신이에요. 이제 금강가야 버프왕 때 항복해 들어가니까 왕족들은 좀 더 우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김유신한테 높은 자리를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김유신 자체가 또 어때? 가야 출신이다 보니까 신라에서 최고 높은 관직을 오르지 못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김춘추라는 사람과 그래서 연맹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여튼에 여러분이 지금 암기할 건 어떤 걸 암기 잘해라? 버프왕 때 금강가야, 대가야는 무왕 때, 진흥왕 때 끝나게 되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딱 이 정도 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줄치권은 어디 있어요? 7페이지. 거기 정기가야, 금강가야, 후기가야, 대가라고 보이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보이나요, 여러분들? 거기 누구의 공개수다? 관계투. 그 사이에 관계투 줄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태하다가 버프왕 때 무슨 가야? 금강가야. 진흥왕 때 무슨 가야? 대가야. 딱 그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도 보이죠, 여러분들? 그 지도에다가 금강가야 찾을 수 있겠어요? 맨 밑에 금강가야 보이나요, 여러분들? 금강가야? 그 다음 대가야 보이죠? 금강가야 대가야만 줄쳐놓으세요. 그렇게만 딱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야는 마무리. 그리고 혹시 김수로왕은 알고 있죠, 여러분들? 구지가. 모르면 어쩔 수 없어, 상식이니까. 자, 김수로왕은 누구더라? 금강가의 왕족이고, 되겠죠? 뭐 구지가 나왔다 그러면 금강가야 정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진아신왕이라고 있거든요. 걔는 대가의 시조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필수자로 보이는데 필수자로 여러분 다 안 봐도 되고 그냥 맨쪽에 첫 번째 나온 지도가 몇 세기더라? 4세기. 가운데 있는 게 몇 세기? 5세기. 1번이 뭐더라? 광개토 대량비. 2번이 중원 고구려비.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에 바로 뭐더라? 6세기 신라 전성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무슨 명그로 나와 있고 호명그로 나와 있죠? 그래서 드디어 삼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싹 다 바로 풀어봅시다. 자, 좀 스피드하게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몇 번? 51번 들어갑시다. 51번 어려웠던 문제고요. 자, 우리 페이지 15페이지 5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시기 사실로 올바른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아르길 신의 생각으로는 신은 덕업이 날로 한다는 뜻이고 라는 사방으로 망라한다. 합쳐서 본다. 신라라 했다. 왕이 이에 따랐다. 명칭이 바뀌었지요. 무슨 왕이더라?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백제 왕이 가랑과 함께 무슨 성 나왔다? 관산성. 우리 성 전투 하나 배웠었죠. 관상성 전투. 이거 뭐더라? 백제 무슨 왕 때다? 성왕 때가 되겠죠. 신라로 따지면 무슨 왕 때? 진흥왕 때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지증왕과 진흥왕 사이에 있는 사실. 그럼 누가 들어가면 될까요? 우리 지증왕 다음에 진흥왕 다음 전에 뭐였다? 율령체제가 정비됐던 법흥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법흥왕이 업적만 골라가면 돼요. 백제가 웅진천도 관련 없고 백제 대하성 우리가 아직 안 배웠고 고구려가 낙랑군 축출 이게 뭐더라? 미천왕 기억나시나요? 4세기 소수리망 전이었습니다. 정답 몇 번이더라? 4번. 매소성은 아직 안 배웠고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 북한산 순수비 나왔습니다. 신라 무슨 왕이더라? 진흥왕 때가 되겠죠? 우리 진흥하면 화랑도를 국가적으로 정비시켰다. 한강유역 처먹었다. 그 다음에 무슨 가야도 끝냈더라? 대가야도 끝냈더라.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더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53번. 저 김해 대성동고분이라고 나와있죠? 김해 지역 나왔습니다. 우리 김해 지역 하면 무슨 가야? 금강가야 떠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출토된 갑옷 철로 유명했던 나라가 뭐더라? 가야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요거랑 관련된 거 낙동강유역의 무슨 문화다?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라고 성장했다고 신라한테 병합당했다. 그러면 뭐더라? 가야가 되겠죠. 가야 하면 뭐더라? 낙랑가 왜 뭘 수출했다? 철을 수출했다. 정답 1번이고 2번은 백제 3번은 고구려 4번도 고구려 5번은 고조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54번 눈으로 봐도요. 김해 고령 지역의 출토 김해 지역엔 금강가야 고령 지역의 대가야 한마디로 다 똑같이 가야를 고르는 문제겠죠. 그럼 정답만 말할게요. 몇 번? 4번 고르면 되겠고 55번 이제 지겹네. 금동강갑 판갑 옷 투구 나왔더라. 자, 그러면 뭐라? 가야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고령지역이 있대요. 오른쪽에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 고령지역이라고 했었죠. 고령지역은 무슨 가야야? 대가야가 되겠죠. 대가야랑 관련된 거 고르면요. 1번 후기가야 맹체. 자, 그 다음에 56번 들어갑시다. A와 B 나라. 적어요. A는 뭐더라? 안 적어도 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풀어봐도 됩니다. 문제 이거 주어 같은 문제만 제가 다 추려낸 거예요. 알겠죠? 좋은 문제만. 여러분 공부하기 딱 좋은 것만. A는 뭐가 된다? 대가야. B는 무슨 가야? 금강가야. 자, A는 낙랑과 외를 설치다 국제구요. 가야는 우리가 설수출 다 배웠는데 위치상 봤을 때 A가 더 좋을까요? B가 더 좋을까요? B가 더 좋겠죠. 네, 어려웠던 선택지고. 2번. 여러분들 가야는 중앙집권과로 발달했어요. 연맹왕국 단계에서 끝났던 거죠. 2번은 무조건 틀리고. 3번. B는 6세기 초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라랑 결혼 후에 6세기 초면 대부분 어디 가야 쪽으로 하면 될까요? 대가야 쪽으로 하면 되겠죠. 확실하게 맞는 것만 골라요. 고구려의 공격으로 중심지가 B에서 A로 바뀌었다. 요거는 확실하게 맞죠. 그럼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전기갈맹제 몇 세기 몇 세기 때일까요? 느낌상. 우리 광개토량 몇 년이야? 이거 연도 이게 그러면 바보잖아. 400년이죠. 5세기죠. 그럼 이거 뭐다? 3, 4세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얘 몇 세기? 5세기 후반, 6세기 중반까지. 할 수 있겠죠? 532년, 6세기 때 버프왕 금강가야 끝나게 되고요. 562년, 이것도 6세기가 되겠죠? 진우한테 끝났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드디어 우리 3국이 마무리됐고, 우리 교재 잠깐만 빨리. 8페이지. 자, 8페이지는 여기 따로 칠판 안 하고 몇 개만 줄칠게요. 여러분들, 고구려의 관등조지라고 보이죠? 예, 얘는 몇 관등이 있더라? 그 사료에 나올 때마다 11대도 있고 12가 있을 때고 여러 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10여 관등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형계열과 사자계열로 되어 있더라. 그 형계열이 뭐다? 족장계열이에요. 족장계열. 그래서 뭐더라? 우리가 형님이라고 하죠. 거기 고구려에서 용어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자는 일명 뭐더라? 수친계열이라고 해요. 돈 걷어오는 애들이 사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배경지식이에요. 여러분 암기할 거 그건 내가 지금 말할게요. 대대로 줄쳐요. 대대로 가면 나 국상. 오늘 따지면 국무총리. 왕 밑에. 신하 중에 대빵. 그럼 뭐더라? 대대로. 대대로 가면 어느 나라다? 고구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등 쭉 나와 있는 거 외울 필요 없고 빨간색 글씨만 봐요. 눈으로만 봐요. 몇 관등 있더라? 10여 관등이라고 하고 형계열과 사자계열. 사자는 일명 뭐다? 돈 걷어온 애들. 수친계열. 되겠죠? 세금 걷어와라. 그걸 사자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승에서 목숨 걷어들은 애들이 저승사자 그렇게 불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백제 보이죠? 백제는 어떤 거 주시면 될까요? 꼬라지니까 상자평 이 정도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자평. 그래서 여러분들 자평이 하나 나왔다. 어디더라? 백제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백제는 그냥 건너뛸게요. 자, 신라 갈게요. 신라 누구만 줄치자? 상대등. 이거 이사가 계속 나올 겁니다. 상대등. 상대등만 줄쳐놓고요. 나머지는 놔두세요. 상북의 통치도 있죠. 귀족회의만 줄쳐요. 맨 밑에 그 박스에 귀족회의만 줄쳐요. 고구려의 무슨 회의? 제가회의. 모든 가들이 모여서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백제는 무슨 함회의? 정사회의. 정사가 뭘 말한다? 남녀가 하는 정사 그딴 거 아닙니다. 정치를 운운한다. 오게 보더라? 재미없었나? 자, 정사. 정치적 일을 뭐 했다? 바위에서 논의했다. 그래서 보다 정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수상을 뽑을 때 투표를 해서 뽑았다고 합니다. 거기 보더라? 정상회. 나 혼자만 신나갖고 죄송해요. 애워요. 백정. 백정. 백제는 정삼회. 신라는 무슨 회이다? 신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신화. 화백회. 만장일치가 뭐더라? 화백회가 되겠습니다. 만장일치 제도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러면 귀족들의 파워가 제일 높았던 곳은 무슨 회의가 될까요? 화백회의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왜? 귀족들이 만장일치로 해서 어떤 건의안을 냈어. 왕도 쌩깔 수가 있다 없다? 왕도 쌩까긴 힘들겠지요.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9페이지 고대 주요 비석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고구려 비석 2개만 줄쳐볼래요? 색깔도 칠해져 있네. 그렇죠? 네. 광개토, 중원, 고구려비.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비석은요. 어디 줄치고 싶어요? 우리 하나만 줄쳐봅시다. 울진 봉평비. 버프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 진흥왕 때 비석
단양 적성비 줄치고 북한산비 그 정도만 줄쳐요. 그 정도만. 나머지는 그냥 참고 삼아. 알겠죠? 봐두시면 되겠고 안 봐도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 10페이지. 자, 이제 우리 남북 신라의 삼국통일과 남북국시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아, 이게 아쉽다. 이게 PPT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서 하면 더 재밌는데 영상도 있고. 그 삼국통일 있죠? 거기부터 들어갑시다. 삼국통일, 신라의 삼국통일. 이제 6세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세기 말? 6세기 말, 그 다음 이제 몇 세기? 7세기 초로 갑시다. 우선 요것만 기억해요.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였죠. 그럼 삼국통일은 몇 세기더라? 7세기 때 된다.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6세기 말과 7세기 때는 이런 구조였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여러분들 중국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어요. 중국이 원래 북조와 남조 지네끼리 첫 싸우던 시대거든요. 북쪽과 남쪽이 첫 싸우던 시대인데 이걸 통일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 나라가 뭐더라? 유명한 무슨 나라? 수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중국에 대운하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대운하가 말도 안 가. 이게 또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건데. 이게 황강이 양쯔강이거든요. 이 두 개 강을 연결시킨 대운하예요. 미치는 것 같지 않아요? 대운하가 뭐냐면 이거예요. 강이 있잖아. 땅을 파서 뭐더라? 강물을 여기까지 연결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낙동강을 땅을 파가지고 한강까지 연결시킨다고 해봐요. 또라이 짓 같지요? 이 새끼들이 이 두 개를 연결시킨 거예요. 엄청난 대규모 토목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친 중국 대단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쓸데없는 얘기고, 자, 이게 수나라가 대운하 팠던 나라고요. 이 위대한 나라도 커다란 나라도 고구려 원정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왔던 나라가 어떤 나라다? 양귀비로 유명하지 않나? 당나라 되겠죠. 수와 당나라. 그럼 중국이 통일 왕조가 만들어진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원래 고구려는요, 그 당시에 위쪽에 돌궐 민족과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저런 통일 왕조가 만들어지면요, 항상 주변 국가를 뭐더라? 복속시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더라? 수와 당나라 통일 제국이 만들어지니까 돌궐과 고구려가 연결되게 되고요. 백제와 신라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그래서 뭐더라? 백제와 고구려는 같이 이 당시에 연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제는 항상 누구랑 친하다? 외놈들과 친하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일본 놈들은요, 고대사를 막 추적하죠. 그러면 일본의 왕후들이 다 백제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놈들은 역사서가 7세기 때나 만들어졌어. 고대 역사가 되게 그지 같아, 이 새끼들. 근데 대부분 뭐더라? 백제와 되게 연결되었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봐봐. 남북진영이 완성되었죠? 그러면 그 당시 신라는 상황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신라 상황 되게 안 좋습니다. 신라는 진흥왕 다음부터 위기에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 누구누구의 협공을 받다 보니까. 고구려와 백제 협공을 받다 보니까 엄청난 위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흥왕 이후부터는요. 되겠죠? 여러분들 백제하면 이 사람도 유명하죠. 의장은 유명하죠. 사치와 향량의 대표님, 삼천궁녀, 말도 같지도 않은. 여러분들 그 삼천궁녀 아닙니다, 그거. 이 궁녀면 이 새끼 죽어. 알겠죠? 궁녀가 아니라 신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자왕이 처음에 뭐더라? 결사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보필, 오른팔 같은 사람들. 그러고 뭐더라? 누구 원수 같겠다? 신라 원수 같겠다. 그래서 삼천궁녀, 그만큼 뭐더라? 친했다. 왕과 한 몸이다. 그런 의미라고 했던 거예요. 궁녀가 삼천이면 왕이 죽지 말이 되나? 자, 그래서 하여튼 의자왕은요, 사치와 향락이랑 엄청나게 뭐더라? 정략적으로 원수를, 신라에 대한 원수 같게 해서 노력했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뭐더라? 의자왕이요, 여기 대야성이라고 있거든요. 대야성, 백제와 신라의 중심, 교통로 중에 가장 중심됐다고 보시면 돼요. 요 대야성의 성주가 누구냐면 김춘추. 이 김춘추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태종 무열왕으로 배울 겁니다. 김춘추의 사위가 있던 성이에요. 김춘추는 아들이 없었어. 사위. 그러면 거의 김춘추의 성이랑 다름없는 거지요. 김춘추의 모든 기반이 있는 게 대야성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의정왕이 격파시켰다고요. 그만큼 백제 신라보다 위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에서 제발 좀 고구려 보고 공격 좀 멈춰달라고 김춘추가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김춘추가. 그리고 김춘추 왜 가냐면은 이 대야성이 끝났잖아. 자신의 모든 정치적 기반이 없는 거야.
실제 자기 대하성이 파괴되니까 3일 동안 하늘만 보고 침만 흘렸다고 합니다. 사료가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아는 척도 못하더라. 멍만 때리는 거야. 한번 내가 좆됐다 이런 의미. 그래서 뭐더라? 이제 외교적 승부수에 떠난 게 바로 김춘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신라 말 듣고 고구려 가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그날 적대 관계잖아. 옛날에 보다 적대 관계 하면 사신으로 목 날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얘는 뭐야? 유명한 새끼였단 말이야, 신라에. 고구려 입장보다 옳다쿠나보다 바로 죽여도 된단 말이야. 목숨 걸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거예요, 실제. 김춘추 가서 고구려 이 영류한테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리 좀 공격하지 말라고. 그냥 고구려가 여기 땅을 내놓으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김춘추가 뭐더라?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왕 허락받아야 됩니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잡혀 가두게 된 게 김춘추. 뭐 나중엔 하여튼 거짓말 쳐서 뭐다 튀어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더라? 어디 가서 당나라 가서 나당 연맹을 성립시킨 사람이 뭐더라? 김춘추. 상통의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왕위로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강 이해되나요, 이거? 이거 길게 얘기하면 더 재미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해줬어요. 이거지.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이 김춘추가 고구려 가서 솔직하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뭐 고구려 왕이 여기 땅을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때? 지금 적진이잖아. 그리고 지금 적진에 왕을 만나고 있잖아. 왕이 땅을 내놓으래. 그럼 우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 이제 빨리 그냥 주겠다고 튀어나오는 게 낫잖아. 그럼 나중에 메롱하고 안 주면 되잖아. 그럼 줘도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데 병신같이 이런 거예요. 씨발, 그거 우리 형 허락받았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새끼가. 솔직하게. 그래서 뭐더라? 잡혀 갇힌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관수가 와서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해줘요. 너 이 토끼만도 못한 새끼야. 거짓말하면 되지 그걸 솔직하게 말하고 있냐고. 그리고 그때 김춘추가 깨닫게 됩니다. 구라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뭐더라? 왕한테 꼭 돌릴 때 약속하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 가서 뭐더라? 이제 나당 동맹을 성립시키는데 요 설화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만큼 신라는 외교에 능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외교는 그 시기와 상에 따라 거짓말도 하고 상대방도 속이 이래야 되지요. 그걸 못했던 거야, 김춘추가. 근데 여기서 탈출한 다음에는 얘가 외교 술술이 되게 높아져. 말빨이 달라져. 당나라 황제한테는 막 요목조목 나 다 따진단 말이야. 이때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많이 보면 되겠습니다. 재미없나는 거. 하여튼에 김춘추 이런 사람이 있더라.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요한 거 이제 들어갑시다. 이거 시간 낭비했네. 시간 낭비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우리 교재 보면은 요 그림 그대로 나와 있죠? 무슨 지정과 남북 지정과 동서진이 교차했다. 무슨 형 외교? 십자형 외교 이렇게 말한다 봐두시면 되겠고, 남북 진영의 맹주는 누가 되더라? 고구려가 되겠고, 동서 진영의 맹주는 누가 되더라? 중국이 되겠죠? 그래서 뭐더라? 중국과 누가? 고구려가 한판 결전을 벌이게 되더라. 여기서부터 삼국통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국통일 순서는요,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고구려의 대중국 항제. 요게 첫 번째 뭐더라? 주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매우 간단해요, 이거. 시험문제 나오는 거면 빨리 말해줄게요. 수나라 있죠? 수나라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이긴 전투, 가장 유명한 전투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대책은요, 선빵 먼저 때려요. 요서 지역을 먼저 공격합니다. 수나라에 대한 대책은요, 어디 지역? 요서 지역을 뭔다? 선제 공격했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전투는요, 유명한 전투 무슨 대첩? 살수 대첩 하나만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나라가 몇만 대군을 이끌고더라?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다고 합니다. 고구려 총 군사가 20만 명인데 쟤는 100만 명. 엄청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구려는 100만 대군을 맞서서 벌판에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얘는 일명 무슨 전투한다? 성곽 전투를 하게 돼요. 요건 나중에 전쟁사 할 때 매우 중요한 거니까 지금 들어줘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작전로가 아니라 보급로라고 보시면 돼요. 보급. 보급이 뭐야? 식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3일 동안 밥 안 먹고 싸울 수 있습니까? 보급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급로가 결정됐지만 작전로도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수나라 100만 대군이 오게 되면 고구려는요, 바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만 지키는 전투를 하게 됩니다. 성곽 전투. 드라마에서 한번 보셨죠? 성 하나 부시기 시간이 적게 걸리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잖아요. 막 성 갈 때 막 화살 맞고 대져버리고, 성벽 기울려면 사대 던져버리고, 돌멩이 막 내리찌고 불로 지지고 난리도 아니죠. 그러면 이제 100만 대군이 온 다음에 이제 성을 보더라. 그 영화에서 보면 막 성 하나 겨우 막 부시고 가잖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지. 이거 왜 성을 부실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작전 부대가 성을 그냥 지나치죠.
그러면은 후발부대, 보급부대가 뒤따라온단 말이야. 근데 성을 지나치고 하지요. 그럼 성에서 나와서 뭐더라? 복음으로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성은 다 하나 부시고 하는 게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더라? 끝까지 보다 그 험남은 성을 막 부시는 거예요.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 그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성을 부시긴 부셔 중국 애들이. 여기까지 다 부시고 오죠? 이제 고지가 코앞이죠? 이때 식량 딱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군사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식량이 없으니까. 그럼 고구려는 뭐 할 거예요? 쟤네가 돌아가죠? 다시 성벽을 구축하는 거예요. 또 오지요? 처음부터 또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뭐더라? 수나라가 몇 차 공격? 4차 공격을 뭐더라? 막아냈던 거예요. 수나라의 4차 공격을. 당나라도 몇 차 공격 왔다? 3차례나 왔습니다. 총 중국의 파상적 공격 7차례 공격을 맡은 게 고구려의 성곽전투 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전투 무슨 대첩이고 요게 유명한 이유도 뭐예요? 수나라가 이제 성곽전투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30만 별동대를 따로 보내는 거예요. 이때 맞서 싸운 게 누가 되고 을지문덕 장군이고 싸웠다면 패배, 싸웠다면 패배, 싸웠다면 패배하고 도주하고 싸웠다면 패배, 계속해서 패배하는 거야. 왜 패배한지 알겠죠? 일부러보다 우리 쪽으로 우리나라 진영 쪽으로 깊숙이 뭐더라? 함정 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나라 장수는 자기가 이기니까 신나서 온 거야. 아, 고구려 군사 별거 아니구나. 내가 싸움 잘하구나. 곧 있으면 내가 평양성도 함락시킬 수 있겠다. 이러고 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양성 앞에 오니까 을지문덕이가 편지 보내는 거죠. 편지를 보내줘요. 수나라 장수에게. 너의 신묘한 계책은 땅과 하늘의 이치를 다 깨달았다. 전쟁에서 날 그만큼 이겼으니 이제 뭐더라? 만족하고 그만 쳐 돌아가라. 이런 편지를 보내줍니다. 한마디로 우회적으로 뭐더라? 조롱하는 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 장수가 아차 내가 을지문덕을 이긴 게 아니라 결국 함정에 빠진 거다. 깨달음을 얻고 이제 어떻게 살수 요게 청천강이었거든요. 요 강을 건널 때 갑자기 급습해서 이 30만 대군 싹 다 죽였던 게 무슨 대첩이다? 살수 대첩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장군 유명하고요? 을지문덕 장군 유명하더라.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또 좀 길게 얘기한 이유는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패잔병들은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패잔병은 안 쫓아가는 게 정석이에요. 쫓아가다 보면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을지문덕 장군은 어떤지 아세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죠. 여기 요하강 중국 땅까지 여기까지 계속 쫓아가서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만의 사람이 2천밖에 안 된다고요. 거의 99%를 다 죽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일부러 전쟁에서 패배했잖아. 자기 부하 장수를 다 죽인 거잖아. 참고 견뎠던 거예요. 부하 장수 죽을 때마다 내가 저 새끼들 죽은 놈들 한 마리도 살려두지 않을 테다. 그리고 참고 견뎠다가 한 번에 뻥 폭발시킨 게 뭐더라? 유명한 살수대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전투니까 이건 좀 알아달라고요. 살수대첩. 자, 그러면 교재 줄치고요. 수나라 줄치고 요서 살수. 그 밑에 살수대첩 밑에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공고했고 기묘한 계책은 지를 통달했다. 이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단독으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유명한 전투다 보니까. 자, 그럼 문제 하나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57번. 다음과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거. 을지문덕이 나에게 편지 보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하고 묘한 지는 꾀했다. 싸움마다 있으니 그만 쳐 돌아가라.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다? 무슨 대첩이더라? 살수대첩. 정답 몇 번 나오면 된다?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나 끝났고 수나라 대첩 하나 끝났지요? 그럼 이제 당나라 끝냅시다. 당나라. 자, 여러분들 당나라는요 훨씬 더 강력한 민족이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책은 뭐였더라? 다시 한번 뭐다? 성곽을 견고하게 쌓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리 아니면 천리장성. 우리나라는 땅거리가 좁으니까 천리장성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천리장성을 쌓게 되고요. 이 성벽을 쌓을 때 감독관이 누구였다? 유명한 개소문, 영계소문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영계소문, 이거 또 얘기해. 시험 문제 안 나온 거라서. 하여튼 영계소문 여러분들 중국까지 소문 났던 사람이에요. 중국 그 경극에도 영계소문 등장해요. 그 사람이 나오죠? 그럼 뭐더라? 무대가 풍지박살나. 그만큼 중국 내래에 공포심을 심은 게 영계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고구려도 너무 많이 싸우니까 국력이 쇠퇴진 거야. 그래서 그냥 뭐다 항복하자 이런 기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반대했던 게 영계소문이에요. 그리고 얘가 뭐다? 구테타를 벌여요. 그러고 뭐더라? 왕을 뭐다? 갖다 놓는데 실권은 누가 잡았다?
영계소문이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망리를 지냈던 게 영계소문 장군. 그건 상식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됐고,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무슨 장성이더라? 천리장성 꼭 기억하면 됩니다. 전쟁 양상은 똑같아요. 그냥 계속 무슨 전투다? 성과 전투가 일어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성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이 무슨 성 전투더라?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안희성 전투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당나라 황제가 직접 주관했고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달 동안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이 커다란 성도 아니야. 좀 허접했던 성이야. 뒤에는 유명한 요동성 막 유명한 성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달 동안 발이 묶여진 거예요. 황제가 열받아서 뭐더라? 전쟁 성문 앞까지 왔다고 했죠? 막 시발시발 되면서 이 성 조그만 거 못하냐? 그리고 화살 맞고 누다 눈깔 하나 빠지고 돌아왔던 게 안희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전투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것도 진짜 또 얘기해. 당나라 태종이라고 해서 엄청난 황제예요. 중국 돌걸미전에 청간소리를 들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군사력도 강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더라? 주관했던 성이 안희성. 그걸 이겼던 게 뭐다? 이 조그만 성주인 양만춘 전투의 승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이 그거였어요. 절대 내 후손들은 고구려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고 죽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뭐더라? 군사력이 강했던 게 바로 고구려였더라. 됐나요, 여기? 근데 결국 여러분이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봤을 땐 고구려는 결국 멸망당하고 누가 삼국을 통일했더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었지요. 그게 바로 무슨 동맹 때문에? 나당 동맹. 신라가 당나라에서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보급로 누가 책임져 준다? 우리 신라가 너네 보급로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결국 고구려도 버틸 수가 있어 없어? 없고 삼국 통일은 뭐더라? 신라 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설명한 거예요. 요것만 이해하면 나머지가 다 되니까. 그래서 결국 신라의 삼국 통일의 원동력은 뭐가 되더라? 무슨 동맹이더라? 나당 동맹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순서만 알아도 돼요. 자, 그러면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당했는데 누가 먼저 멸망당할까요? 첫 번째 누가 먼저? 고구려면 백제가. 순서만 꼭 알아도 돼요. 누가 먼저 멸망했다? 백제가 660년에 싸워서 졌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백제 멸망할 때 무슨 벌 전투가 유명하고? 계백장군의 5천 결사대 황삼벌 전투. 계백장군 이거 내가 안 말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귀족들이 군사도 안 도와주는 거야. 그때 뭐더라? 백제 충신 계백이만 뭐더라? 5천 결세돼 갖고 끝까지 싸우다 죽은 게 바로 뭐다? 백제 멸망.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백제 멸망은 무슨 성이 끝난다고 나올까요? 한성이 끝난다. 웅진이 끝나면 사비성 함라. 사비성 함라. 그게 바로 뭐더라? 백제 멸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 이제 무슨 운동들이 한다? 부흥 운동도 일어나요. 백제가 여러분들 잠깐 있었던 거 아니죠? 거의 700명 왕조예요. 그리고 백제가 멸망하니까 백제를 되살리자. 그런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신이라던가 복신, 그 다음에 도침, 흑지상지, 왕자푸 이런 애들이 뭐더라? 활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이름이 좀 어떻더라? 이상하죠. 복신이나 도침이나 왕자뿡이라던가 이런 애들 나오면 백제 부흥운동이다. 이렇게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가 끝나고 백제운동은 끝나게 되고, 이 백제운동 때 여러분들 외놈들도 도와주었어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같으면 백제는 끝났잖아. 벌써 끝나고 부흥운동하고 있대. 당나라는 신흥 강대국이야.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누구 편에 서야 돼? 당나라 편에 서야 되잖아. 그런데도 뭐더라? 이 끝나가는 나라를 도와주는 게 외놈들. 그만큼 백제와 외는 긴밀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실제 663년에 백강 전투에서 뭐더라? 외놈들은요 당과 싸우다가 패배하고 돌아갔습니다. 됐나요? 그만큼 중요하다. 백제와 외놈들은 친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백제 멸망 다음에 668년에 이제 어떤 나라 끝나면 되더라? 고구려가 멸망당했다. 668년 되겠죠? 영계소문의 아들이 내분에도 빠졌어요. 그러고 보더라 결국 신라와 당나라가 협공하니까 버틸 수 없겠죠? 그래서 고구려도 끝나게 되고요. 당연히 고구려 부흥운동도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어요. 고구려 부흥운동은 이름이 정상적이에요. 고현무, 건모장, 안승 되겠죠? 이런 애들이 뭐더라? 활동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만 기억 잘해요. 백제 끝나고 어떤 나라 끝난다? 고구려가 끝났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고현무 있죠? 무슨 시야? 고시지요. 고현무. 건모장은 한성의 건모장. 그냥 기역자 들어간다. 그렇게 해두시면 되고, 안승은 여기서 활약하거든요. 안승. 얘는 좀 이상하죠. 안승은 여기서 활약하는 이유가 신라놈들이 그거예요.
이제 나중에 뭐다? 당나라랑 싸워야 되잖아. 그래서 일부러 뭐더라? 우리 당나라 물리친 다음에 이제 뭐더라? 너네 나라 세워줄게. 그래서 일부러 다 요쪽에서보다 고려 분동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이거 말하면 어려워지니까 이 정도만. 알겠죠? 어디가 먼저 끝나고? 백제. 그 다음 어떤 나라? 고구려. 맞춰봐요. 백제 부흥인지 고구려 부흥동인지 흑지상지. 백제. 고연무. 설마 틀리면 고구려인지 알 수 있겠죠? 왕자 뿡. 백제. 안승 도침. 아니 복신과 도침. 백제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만 구분해달라고요.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원래는 신라랑 당나라 약조하기를 이렇게 약조했어요. 무슨 강 이남? 대동강 이남은 누가 갖기로? 신라가. 위쪽은 누가 갖기로 했다? 당이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당나라는 무서웠던 나라 어떤 나라? 고구려가 무서웠던 거죠? 신라한테 다 주고 싶다? 안 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부 이런 걸 설치해요. 뭐 하겠다? 한반도 처먹겠다?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다? 신라는 누구랑 싸운다? 당과 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전투? 나당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신라는 어떠라? 삼국의 유민들과 더불어서 결국 누굴 물리쳤다? 당을 물리쳤다. 그럼 물리친 전투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나당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요. 나당 전투에서 이겼던 전투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당나라 육군을 이겼던 게 매소성 전투라고 있습니다. 무슨 전투? 매소성 전투. 당나라 수군이 오게 되거든요. 당나라 수군을 이기게 뭐더라? 기벌포 전투. 매기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소성과 기벌포. 그래서 676년에 당나라를 대동강 이북으로 몰아내면서 드디어 삼국 통일이 최초로 되었다. 삼국 통일은 가죠? 이렇게 하면 마무리됩니다. 줄치고 마무리 십시다. 자, 나당연합 줄치고요. 거기에 진덕여왕 때 나당연합이 됐고요. 김춘추 줄쳐나요. 백제멸망 줄치고, 그리고 백제 부운동 눈으로만 봐도요. 뭐 흑시당시 보친 도친 왕자뿐 같은 애들이 있고 일본 백강전투도 있었다는 거. 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 끝나면 돼? 고구려 멸망 줄치고 고구려 부운동도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날더라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당 전투 나와있죠.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부. 그 도독부와 도부는 지금 내가 날려버렸지만 이거 다 누가 설치한 거다? 당나라가 설치했고 한반도를 처먹겠다는 의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무슨 전투? 매소성 기벌포 끝. 이렇게만 여러분이 암기할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국통일과정 이렇게 배웠으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7페이지 58번 문제 빨리 들어갑시다. 우선 시험지 나오는 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서를 물어봐요. 그래서 삼국통일과정은 제일 먼저 뭐 먼저 있어야 돼? 고구려가 누구랑 싸우는 거? 수와 싸우는 거? 그 다음에 누구 싸우고? 당과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연합? 나당연합에서 백제 고구려 끝났더라. 이렇게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삼국통일과정은 어디서부터 기억하라? 수해 대외항쟁부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선 58번. 요건 매우 쉽네. 무슨 대첩? 살수 대첩이죠? 무슨 전투 전이었어? 당나라 전이었잖아. 당 건국하기 전이란 거 알고 있겠죠? 이거 어렵나? 아니, 수나라 멸망하고 그다음에 당나라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다음 정답 몇 번이더라?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자, 다음에 59번 들어갑시다. 안시성과 매소성 전투 나와 있습니다. 안시성 전투와 매소성. 옳지 않는 거 고르라고 합니다. 옳지 않는 거. 안승. 얘가 고구려 부운동 했던 사람이에요. 김춘추.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나왔죠. 살수대첩은 당나라 건국 이전이었다고 방금 전에 문제 풀었죠. 안시성 전투 전이란 건 알 수 있겠죠. 그럼 정답 몇 번 나오면 돼? 3번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그 다음에 60번 문제. 백제멸망. 백제멸망 이후의 사실로 올바른 거 고르시라는데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언제 배웠다? 백제멸망 전이라고 배웠었죠? 그럼 알아서 정답 몇 번 나온다? 1번. 그냥 순서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삼국통일과정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짓고요.